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의 운명이 열흘 뒤 결정됩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남은 기간 군의군을 설득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월성원전 핵 폐기물 임시 저장 시설인 맥스터 증설 여부를 결정지을 지역 공론화 작업이 마무리됐지만 여전히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항일운동의 성지였던 대구에는 이를 기리는 기념관 하나 없어 이에 독립운동 기념관을 짓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란 혐의로 중징계를 받은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 등 3명에 대한 재심이 오는 29일 열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국방부가 통보한 유예 기간까지 이제 열흘 남았습니다. 군의군의 공동 후보지 신청이 없다면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의 사업은 원점으로 되돌아가는데요.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앞으로 남은 시간 온 힘을 다해 군의군을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권수경 기자입니다. 오직 군의군의 미래와 대구 경북의 재도약을 위해 충정 어린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다시 한번 호소했습니다. 31일까지 군의군이 태도를 바꿔 공동효보지 유치 신청을 해달라는 겁니다. 신청만 한다면 군의군을 대구시로 편입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대구에 있는 공항이 빠져나간다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군의가 대구시로 편입이 된다면은 그런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군의군의 대구시 편입에 대해서 저는 찬성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3일 군의 후보 단독 후보지는 부적합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반면 군의 소보 의성비한 공동 후보지 판단은 유예했습니다. 그러면서 31일까지 군의군이 공동 후보지에 유치 신청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습니다. 이후 보름이 넘도록 진전이 없는 상황,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막판 설득에 온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이제 4년이 흘렸는데 이제 결실을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5년 동안 건설하면 적어도 2025년, 26년에는 우리가 삐까번쩍한 공항이 생겨서 대구 경북이 새롭게 수도권과 경쟁하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31일까지 군의군에 머물고 범도민 추진위원회도 현장 사무소를 차려 주민들을 설득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경북도의회 의장단이 20일 통합신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군의군을 방문했습니다. 의장단은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협의 시한이 열흘 남짓 남은 상황에서 군의군과 의성군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이 무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의장단은 의성과 군의 문제를 넘어서 지역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사활이 걸린 사업이라며 대승적 차원에서 군의군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월성원전 핵 폐기물 임시 저장 시설인 맥스터 증설 여부를 결정지을 지역 공론화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달 말 최종 결과 설명회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시작부터 제기된 공정성 논란은 여전합니다. 박은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역 공론화 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시민참여단의 종합토론회는 이례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환경단체 등과의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출받았는 자료를 우리가 시에 우리가 제출하면 시에서로 아마 재검의로 그대로 안 보내겠습니까? 그래서 재검의에서 그걸 판단해서 다시 결론을 우리한테 내려오면은 그때 가서 이제 우리가 결과 발표를 하는 걸로 설명회를 하는 걸로. 시민참여단 150명은 12명씩 조를 나눠 지난 주말 이틀간 10시간가량의 온라인 토론을 거친 뒤 맥스터 증설에 대한 최종 찬반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이었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형식적인 겉핥기식에 불과했다는 의견 등 반응은 제각각입니다.
멕스터 증설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이른바 골방공론화라며 거세게 반발 중입니다. 한자리에 모여 논의해도 복잡한 사안을 얼렁뚱땅 온라인에서 그것도 비공개로 해치웠다는 겁니다. 이 150명이 모여서 토론을 한 것이 아니라 각 가정에서 컴퓨터 모니터를 보고 토론을 했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 어려운 주제가 그런 식으로 토론이 가능한 것인지 저희들은 되게 부실한 공론화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결과물들을 우리 경주 시민들이 수용하고 납득하기에는 힘들다라고 생각됩니다. 지난해 11월 출범 이후 8개월여 만에 마무리된 지역 공론화. 최종 결과는 오는 28일쯤 공개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대구에서도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나왔지만 정작 대구에는 이들을 기릴 만한 시설이 크게 없었는데요. 지역의 독립운동 역사를 기억하고 전하기 위해 대구 독립운동 기념관을 만들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1910년대 항일운동에 앞장섰던 대한광복회는 대구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광야의 시인 이육사와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의 민족시인 이상화도 대구에서 활동했습니다. 대구 형무소에서는 서대문 형무소 못지않게 많은 176명의 독립유공자가 순국했습니다. 국가에서 보훈을 받은 독립운동가가 가장 많은 곳이고 또 대구 형무소는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가 순국하신 곳입니다. 이러한 사실, 대구가 독립운동의 성지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이처럼 독립운동이 활발하게 펼쳐졌던 대구지만 아픈 역사를 기리는 기념관 하나 없는 상황. 독립운동가 후손들과 민간단체 등이 힘을 모아 대구 독립운동 기념관 건립에 나섰습니다. 독립운동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는 한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기부한 팔공산 인근 부지에 대구 형무소를 복원할 계획입니다. 또 교육과 체험학습을 위한 역사관 등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시민들한테 알리고 또 우리 대구 후손들에게 이 자랑스러운 대구의 역사를 잘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립추진위원회는 5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시민 모금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에게 폭행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중징계를 받은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팀 감독 등 3명에 대한 재심이 오는 29일 열립니다. 대한체육회는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당초 예정보다 일주일 빠른 오는 29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감독과 선수 2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대한철인3종협회는 감독과 주장 선수에게는 영구제명, 동료 선수에게는 10년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3명 모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경주시 체육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대구지검은 20일 오전 10시쯤 경주시 체육회에 수사관을 보내 3시간가량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직장운동부 운영 현황 관련 자료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해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 가해자로 지목된 핵심 증인들이 모두 불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른바 팀 닥터로 불린 안모 씨는 우울증 등을 이유로 불참 의사를 밝혔고 감독과 주장 선수는 등록 주거지에 없어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지도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2일 열리는 청문회에는 고 최 선수의 부모와 동료, 체육회, 경주시 관계자 등 증인과 참고인 42명이 채택됐습니다. 경상북도가 이달 초 실시한 실업팀 인권침해 긴급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심층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북도는 지난 6일부터 현재까지 경주시와 해외 전지훈련, 군 입대 선수 등을 제외한 실업팀 선수 377명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체육회 소속 컬림팀과 관련한 민원이 접수돼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폭행이나 성추행 등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선수들도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구 등 영남 내륙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면서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기상청은 21일 11시 이후부터 대구와 경북 경산, 영천, 의성, 칠곡에 폭염특보를 발효했습니다. 폭염주의보는 체감온도 33도를 웃도는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최고기온 33도 미만이나 습도가 높은 경우에도 발효될 수 있으며 33도 이상이어도 습도가 낮은 경우 발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권영세 안동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재확인했습니다. 권 시장은 민주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한 김부겸 전 국회의원을 만나 입당을 제안했고 확답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에 입당하면 장세용 구미시장에 이어 경북에서는 두 번째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이 됩니다. 권 시장은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 당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는 대로 민주당에 입당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올 여름 해수욕장 출입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안심밴드와 QR코드를 통해 출입자 관리를 하겠다는 게 핵심인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송태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여름에만 3만 명이 찾은 울진 구산해수욕장. 입구에는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한 발열 체크 안내소가 설치됐습니다. 피서객들은 안내에 따라 체온을 측정하고 스마트폰 QR코드를 활용해 방문자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이후 지급되는 안심밴드를 손목에 부착해야 해수욕장 내부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울진에는 구산해수욕장 외에 나머지 6개 해수욕장도 발열 체크 안내소를 모두 설치했습니다. 기본적인 지침은 해수부에서 내려온 것과 동일하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주출입구를 단일화해서 발열 체크하고 QR코드 혹은 명부 작성하고 이제 팔찌, 손목밴드 착용 후에 입장 가능한 게. 하지만 안심밴드와 QR코드 관리가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구산해수욕장의 경우 개장 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인데 담당 공무원이나 운영요원이 없는 시간이 문제입니다. 안심밴드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을 일일이 선별할 수도 없을 뿐더러 예산도 넉넉지 못해 인력 배치도 쉽지 않습니다. 저희 같이 이제 새벽에 이제 도착한 팀들은 이제 아무런 제재도 없이 그냥 그런 부분을 조금만 더 이 지역 지자체에서 조금만 더 관리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은 발열 체크를 다 하고 들어와서 뭔가 고열 증상은 없다라는 게 확인이 된 거긴 한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너무 밀집이 되다 보니까 이 와중에도 뭐 무증상자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이와 함께 상당수 해수욕장이 주 출입문이 아니라도 백사장 진입이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불특정 다수의 피서객 통제는 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때문에 해수욕장을 찾을 때는 피서객 스스로 해당 해수욕장의 방역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접촉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HCN 뉴스 송태웅입니다. 포항, 경주에 이어 영덕까지 경북 도내 해수욕장 25곳이 모두 문을 열었습니다. 해수욕장은 다음 달 23일까지 운영됩니다. 경상북도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해수욕장 관련 행사나 축제, 야간 개장은 모두 취소하고 입장객은 반드시 발열 체크 후 손목 밴드를 착용해야 입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문을 닫았던 경북도 내 경로당이 20일부터 다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경상북도는 경로당 휴관으로 고립감이나 우울감을 호소하는 노인들이 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일주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경산 등 일부 지역은 27일부터 문을 엽니다. 앞서 경북도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3월부터 8천여 곳의 경로당에 대해 운영을 중지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직자들을 위해 공공부문 산림 일자리 사업을 확대합니다. 3차 추경으로 2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산림보호지원단과 산사태 현장 예방단, 바이오매스 수집단 등 하루 평균 300여 명의 공공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산림 내 불법 행위 예방과 산사태 취약 지역 관리를 위한 산림재해 일자리 분야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조성된 지 40년 넘은 대구 염색산업단지가 노후한 시설 이미지를 벗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대구 염색산단에 대한 재생사업 지구계획을 고시했습니다. 대구시는 주차장 3곳 설치, 교통 여건 개선, 정주 여건 향상 등에 총 228억 원을 들여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대구 염색산업단지는 지역 섬유 산업의 원천이었으나 갈수록 경쟁력이 약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지난해 대구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 관광객이 비수도권 지역 가운데 최초로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발표한 2019년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체 외국인 환자는 49만 7천여 명으로 이 가운데 6.3%, 3만 1천여 명이 대구를 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피부 성형 분야 주 고객인 베트남과 태국 등 동남아 의료 관광객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안동경찰서가 지난 4월에서 6월 실시한 대마 밀경작 특별 단속에서 26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밀경작 건수는 양귀비 4,890주, 대마 120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70대 A씨의 경우 양귀비 642주를 식용으로 몰래 재배하다 지난 5월 적발됐고 80대 B씨는 상비약 목적으로 대마 54주를 밀경작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수십 년간 법으로 막혀있던 대마 산업화가 규제 특례로 길이 열리면서 안동시가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안동시는 경북 산업용 햄프 규제 차유 특구 지정에 따라 의료용 대마 특구팀을 신설했습니다. 특구팀은 앞으로 바이오 산단 조성과 관련 기업 유치 활동을 연계해 체계적인 실행 방안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합니다. 특히 규제 신속 확인, 실증 특례, 임시 허가 제도 등을 통해 특구 사업의 조기 정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를 상대로 임시이사 선임 취소 소송을 냈던 경주대와 서라벌대 구재단이 패소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2017년 12월 비리가 적발된 원석학원에 법인이사 7명의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했지만 구재단이 이에 반발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육부가 승소함에 따라 원석학원의 임시이사회가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천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사업비 36억 원을 투입해 희망 일자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 분야는 생활 방역 지원과 공공 휴식 공간 개선, 공공 업무 지원 등으로 400여 명을 배치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여 대상은 만 18세 이상 생계 지원이 필요한 시민으로 20일부터 23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달 말부터 포항에서 김포와 제주를 다시 오갈 수 있게 됩니다. 저가 항공사인 진에어는 오는 31일 포항공항 취항을 목표로 김포 노선은 하루 2편, 제주 노선은 하루 4편 운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대한항공이 김포와 제주 노선을 운행해왔으나 재정적 어려움과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김포행은 지난해 10월 말, 제주행은 올 2월 말부터 운항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화요일 우리 지역 비구름은 소강 상태를 보이겠고 한낮 기온이 오르면서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덥고 습하기 때문에 농작물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21일 화요일 날씨입니다. 당초 흐리고 비가 올 것으로 예상했던 날씨와는 다르게 비가 그치고 폭염이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은 21도, 한낮 최고 기온은 31도가 전망되는데요. 대구 영천 31도, 의성은 32도 등 대구와 경북 의성, 칠곡, 경산, 영천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습한 데다 기온이 이렇게 오르면서 체감 기온은 33도 이상의 찜통더위가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불쾌지수도 높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신체적, 정신적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